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안재호박사 유튜브 철학교실 19-1단은 데카르트의 절대적 의심과 본유관념 및 실체의 개념이라는 테마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제1장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이 한때 서구 사상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의 전통은 데카르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옵니다. 심지어는 하이데거에 유효했던 현존적 존재론 있죠. 조차도 데카르트의 사고, 즉 에고 코기토, 즉 I think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두 철학은 지금 데카르트와 근대 철학을 아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데카르트와 근대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내가 생각한다 또는 사고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모든 철학이나 사상은 독단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에고 코기토 원리, 즉 나는 생각한다 원리는 주관 또는 주관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관성이나 또는 주관, 객관, 관계 등의 개념을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의 틀은 쉽게 비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데카르트는 철학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정신, 영혼, 이성 또는 지성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마음을 간결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사고 또는 생각, thinking 기능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인용문. 자, 엄밀히 말하면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즉, 마음, 마인드, 영혼, 소울, 지성, 인텔렉트, 이성, 리전 이런 단어들은 이제 내가 막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고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떤 진실하고 실존한 존재이다. 제1철학에 대한 성찰, Meditation on First Philosophy 중 두 번째 명상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어떤 정신, 영혼, 마음, 지성 등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문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그런 내면에 대한 데카르트의 정의를 알면 인간성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즉 하나의 사고하는 존재, a thinking thing입니다. 바로. 게다가 데카르트는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the image of God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있죠. 이것을 다시 나는 바로 생각한다. 에고 코기토 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지만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그 이미지와 유사성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는 그 유사성을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 명상 하나님.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 때 자연히 창조자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또 결국 창조자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창조자의 이미지 또는 창조와 유사성에는 바로 나의 본질인 사고, 즉 I think라는 것입니다. 제2장 절대적 의심을 통한 생각하는 나의 발견.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 I think 원리에 대한 발견은 실제는 끈질긴 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확실한 인식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오류와 실수의 하나하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늘이나 산 또는 나무 같은 강박적 현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마저도 의심부정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필자는 절대적 의심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한마디로 최고로 극단적인 의심입니다. 텍스트 보겠습니다. 눈, 머리, 손 등등은 가상일 수 있다. 첫 번째 명상입니다. 자, 자신의 머리나 손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 몸을. 내 손과 발이 어떻게 환상일 수 있을까요? 내 손과 발이, 내 머리가 환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데카르트는 자신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거의 바로 절대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 필자는 따르면 데카르트가 자신의 신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환상사지 감각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환상사지. 자, 그는 그 자신이 그래서 환상사지, 요즘에 팬텀 림이라고 하는데 언급했습니다. 참고 이 현상은 최근에 뇌과학의 같은 핫 이슈입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데카르트 이렇게 시대를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보면 하지만 사지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은 가끔씩 없어진 팔다리의 통증을 느낀다고 들었다. 6번째 명상입니다. 이처럼 유령 팔다리 또는 환상사지라고 부르는 절단되거나 없어진 팔다리가 여전히 붙어있는 그런 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를 앓는 사람 중에서 상당한 비율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유령 팔다리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 관점에서 데카르트의 자신의 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이 이해될 것입니다. 뇌과학과 라마찬드란 박사와 관련된 환상사지 또는 유령 팔다리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 속에는 유령이 있다고 합니다. Phantoms in the brain. 자, 제 요점은 뭐냐면
자, 자신이 몸을 갖다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 사고 실험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의미 있고 어떤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데카르트의 이런 철저하고 극단적인 의심 방법은 자, 뇌과학과 관련해서 더욱더 깊이 검토되어질 것입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라마찬드라 박사가 쓰는 Phantom in the Brain, 두뇌 속에 있는 그런 유령이라는 그런 책이죠. 이처럼 이 책 속에서 라마찬드라 박사는 환상사지를 연구를 하고 그 통증을 갖다 호소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공해서 참 유명해졌습니다. 자, 다시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환상사지, Phantom Limb Sensation, 환상사지 환자의 일부는 고통스러운 통증을 경험합니다. 자, 실제 팔다리, 없는 팔다리가 진짜 아프다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없는 신체 사족이 거기서 통증이 온다는 게 바로 이런 환상사지 또는 절단된 팔다리의 어떤 그 증세입니다. 제3장 두 가지 실체로서의 마음과 물체, Mind and Body. 외부 세계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신체를 불신, 부정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나의 본질은 비록 내게 밀접하게 연결된다, 육체가 있다 있을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생각한다, 사고한다, I think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자, 비록 바깥 세상이죠. 이 꿈과 같이 착각이고 내 몸도 유령 팔다리처럼 착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하는, 사고하는 나의 존재는 결코 환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한다 또 사고한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지식과 진실을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르키메데스의 어떤 지렛대 받침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데카르트의 말에 따르면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은 그의 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어나지 연장되지 않고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생하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늘어나지 연장되기는 하나 사고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물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즉 사고한 나는 몸으로부터 정말로 구별되고 그것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어떤 두 가지 실체있죠. 어떤 몸과 정신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고 둘 다 어떤 확실한 존재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처럼 사고로부터 물체의 분리 가능성을 통해서 두 가지 실체, 즉 정신 실체와 같은 연장 물질 실체 두 가지 개념이 확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관념 이론, 아이디어 이론. 데카르트는 마침 궁극적인 존재, 즉 사고난 존재를 발견한 후에 우주, 즉 바깥 세계와 신을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런 감각적 관념이 현실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무시했던 그런 관념의 이야기들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각적 관념의 오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의 별에 대한 관념이 있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나 천문학에 따르면 실제 그 별은 엄청나게 큰 어떤 물체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감각적 관념들은 기만적일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살과 피도 그런 생각조차도 환상할 수 있다라고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제부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긍정하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어떤 관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관념은 주관적인 사물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들, 아이디어들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또는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념은 생각, 소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관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정신적인 사건이다라고 멘탈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확립되어진 어떤 사고 원칙, 나는 생각한다에 근거하여 데카르트는 관념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본유관념, 두 번째 감각적 관념, 세 번째 인위적 관념, innate idea, sensory idea, inventive idea. 자, 데카르트에 따르면 모든 관념은 다 내재적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은 나의 생각이며 정신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각각 관념들의 기원은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유관념, innate idea는 나의 본성, 네이처에서 유래하고 감각적 관념은 외부적인 사물에서 유래하고 세 번째, 인위적 관념은 나의 의욕이나 상상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셋 다 뭐냐면 그 어떤 기원과 출처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볼 때 사물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이해는 순수하게 나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본래적 innate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듣거나 태양을 보거나 또는 불을 느끼는 것은 나의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세일엔, 히포글리포 등 것은 나 자신의 발명품입니다. 세 번째 명상. 그림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동화 속에 세일엔 있죠.
회사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악한 요정들입니다. 세일은 한마디로 어떤 발명됐죠. 밑에 보면 히포그리프. 자, 상반신은 독수리, 하반신은 말이 어떤 상상의 동물입니다. 둘 다 어떤 결국 나 또는 인간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관념이지 허구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자, 본유감은 관념은 나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고 따라서 나 자신의 본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나 또는 사고하는 나 I think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유 관념은 단지 바로 에고 코기토 I think와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 또는 사고하는 사물, thinking thing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thinking thing. 즉 나는 사물이고 thing이고 또 존재이며 또한 동시에 실체인 것입니다. 자, 이 후대인들이 본유관님 오해한 나머지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뒤에 배우겠습니다. 또한 본유관님은 진리 개념을 포함합니다. 생각하는 나 있죠. thinking I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세상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 개념 또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혹은 사고하는 실체는 진리를 전제로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고하는 존재가 일종의 실체라고 결론질 수 있습니다. 연장된 실체의 물체는 역시 실체죠. 이 물체 바디인데 개념은 기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명석 판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하는 나와에서 두 번째로 확실한 존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연장 실체, 어떤 공간으로서의 실체 두 가지가 어떤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두 실체입니다. 단 데카르트의 물체 개념은 뭐 질량, 운동 같은 가지 물리학적 존재라기보다는 도리어 평행성이나 어떤 삼각형 등에서 나타나는 구체가 되는 순수한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런 실체를 연장된 실체, extended body 또는 연장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카르트의 주장은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본유감을 더 발전시킵니다. 여기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고 실체와 연장 실체를 모두 유한한 실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유한한 사고 실체, 유한한 연장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에 대해서 그는 이 두 가지 유한한 실체와 달리 신은 무한한 실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념 역시 본유 관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관념에 해당하는 이런 객관적인 존재가 과연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는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의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을 사용합니다. Ontological argument of God's existence. 자,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신의 관점에서 신의 실제를 도출하는 증명. 그것은 처음에는 안셀무스에 대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즉, 나는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이 단순히 그런 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수로에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불일치. 그러므로 따라서 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지 비로소 신은 완전하다 또는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신의 어떤 그런 관념 또는 본성에 일치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부터 신의 실제를 갖다 도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근데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신존재 증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념의 반영 이론이 있습니다. Representation Theory of Ideas와 그리고 원인 결과 이론 등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자, 필자 개념으로서는 데카르트 관념 이론은 약간의 어떤 불일치가 있습니다. 즉 관념의 세 가지 분류, 아까 세 가지 있죠. 즉 본유 관념, 감각 관념, 인식 관념. 근데 그것이 반영 이론과 결부되는 이론은 상당히 어떤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유 관념의 한 가지 더요.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출생 이전이다가 아니고 저는 논리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즉 사고라는 존재 있죠. thinking, seeing은 그 자체 안에 벌써 실체 개념과 진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이죠. 5장 결론. 데카르트 발견 나는 생각한다 또는 사고한다. I think 원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절대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는 하늘, 나무 등 강박적인 현실을 의심하게 됐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살, 피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내 피도. 일단 이런 극단적인 데카르트의 의심이 최근 내 과학의 핫 이슈에 됐던 환상사지화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체가 어떤 정신과 분리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혹은 마음의 본질적 기능은 생각, 사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는 마음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결국은 마음 또는 사고라는 것은 의심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부정하고 원하고 거부하는 것은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지만 사고란 말이니까 일체를 포함하는 모든 통틀어서 이게 바로 생각 또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 데카르트 주로 이런 생각 또는 사고 기능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 또 사고 원칙 위에서 바로 우주이죠. 아까
어떤 세계와 신을 갖다가 어떤 도출 내지는 설계하려고 어떤 거대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